이제 마지막으로 약혼의 해제가 남아 있습니다. 약혼 해제의 효과가 이혼의 경우와 꽤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이란 장래에 혼인을 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약혼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혼인을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에 강제로 혼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은 몇 가지 구체적인 약혼 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또는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외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회의 일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에게 약혼을 유지시켜 혼인에 이르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라면 약혼 해제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데요. 원고는 중매로 피고와 맞선을 볼 당시에 피고에게 자신이 모 고등학교, 부설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당시 서울시 산하 소속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 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나중에 원고의 거짓말을 알고 약혼을 한 지 20일 만에 약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이란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의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 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피고의 약혼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혼 해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당사자는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약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데요.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혼인 준비 비용, 예를 들어서 약혼식 비용, 청첩장 제작비 등과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혼인의 성립을 믿고 포기한 이익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을 예상하고 직장을 사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같은 것이겠지요. 약혼 해제의 경우 특히 약혼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쌍방의 과실이 없는 약혼 해제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약혼 예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약혼 해제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 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